안녕하세요. 몽이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떻게 달라요? 라고 하는 영상을 찍었거든요. 거기와 살짝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우리 아이한테 맞는 어린이집, 우리 아이한테 맞는 기관은 어디일까? 우리 부모님들 진짜 많이 고민하시죠. 오늘도 이제 어린이집 입소를 앞두고 오늘 상담을 또 오늘도 했거든요.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참 다양해요. 우선은 어린이집에서, 저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 또 운영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부모님들의 그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받아서 답해드리고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제가 한번 가끔씩 여쭤봐요.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어린이집은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모님들마다, 각 가정마다 그 기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셨던 부모님 중에도 보면은 우리 아이가 좀 내성적이고 좀 소심하고 좀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 또 호기심도 좀 많은 것 같고, 또 의외로 사람 많은 곳에서도 쑥스러워 하면서도 그런 곳을 또 좋아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를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두 가지가 진짜 합해져 있죠. 보통은 아이가 좀 내성적이고 조용한 아이고 이러면은 좀 규모가 많이 크지 않은 편안한 그런 규모, 약간 작은 규모에서 많이 복잡하지 않고 조용조용한 그런 원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가 활발하고 호기심도 많고 친구를 많은 걸 좋아하고 이런다면은 규모가 좀 큰 원이 좋겠죠. 그래서 부모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여쭤보면서 그 맞는 원을 찾아보시라고, 꼭 저희 원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한테 맞는 그런 상담을 통해서 그런 원을 찾아주시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시는 부모님들께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입소대기에 올려놓고 상담을 받으시고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한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소문을 듣고 거기 참 괜찮아요 라고 해서 오셨지만 막상 와 보니까 우리 아이한테는 좀 안 맞을 것 같아, 이거 그럴 수 있거든요. 정말 좋은 원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원이 아니라 내 아이한테 잘 어울리는 원, 그래서 부모님이 결정하시고 그 후에는 잘 믿어주고 따라가는, 신뢰하는 그런 원이 정말 좋은 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기준으로 좋은 원을 찾는 거거든요. 예. 그럼 우선은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연령에 맞춰서 그런 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어린 연령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만 2세 이하까지 갈 수 있는 곳은 어린이집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네. 그 이후로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는 갈 수 있는 곳이 좀 많아요. 유치원도 있고요.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리고 유사기관으로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유아체능단 뭐 이래가지고 체육과 유아교육이 같이 겸해져 있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자국민을 위해서 각 가정마다 나라에서 아이의 양육을 부모님께 조금 힘을 실어드리고자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아시죠? 예전에는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정 양육비라고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 이렇게 상향하게 그 연령에 맞춰 가지고 부모님들께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보내면 그 비용이 전환돼요. 어린이집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어린 국민인 아직은 어리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한 생명을 잘 키워나가고자 부모님들께 도움을 주시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보면은 해당 각 주민센터 있잖아요. 거기 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터넷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 가시면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신청서 쓰시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나 아이 이름의 명의로 된 그 계좌, 이 정도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걸로, 신분증 뭐 이렇게 있으면은
신청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올 때는 아이 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시고, 그리고 집에서 지원받던 가정 양육비를 이제는 전환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 동사무소에 또 가셔가지고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저 이제 3월부터는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가 갈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전환 신청을 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전환 신청이 돼요. 그래서 각 가정으로 부모님 통장 또는 아이 통장으로 들어오던 가정 양육비가 이제 어린이집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따로 이제 그 가정 양육비 외에는 따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어린이집에는 그렇게 지원금과 함께 표준보육 과정 또는 누리 과정 이렇게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어린이집에 매뉴얼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하되 또 지방색이라든지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가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많은 부분 그 누리 과정 또는 표준보육 과정을 준수해서 아이들한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라라고 하는 게 국가의 의지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으로 아이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펼치는 곳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던 유사기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유사한 거예요. 또래의 아이들이 가고 약간 뭔가가 특성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아체능단 같은 경우는 체육과 유아교육이 합해져 있는 거고, 근데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으로 아이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은 없죠. 부모님 자부담으로 교육비를 납입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보다 부모님의 교육비가 조금 더 부담이 많은 곳은 영어 유치원이라고 말하는 곳이거든요. 영어 유치원은 어떻게 보면은 학원으로 분류가 되는 곳이에요. 예, 학원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몽이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편에서 제가 제 소개도 했지만 제가 이제 학부에서 영어학을 복수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이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서까지 그 중요한 시기, 어린이집에 다니고 유치원에 다녀야 되는 그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영어를 굳이 더 많이 아이들한테 서비스하고 제공할 필요까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물론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 부모님들 그 BTS 아시죠? 거기 리더가 랩몬이라고 하던데 그 친구가 팬 서비스 같은 거 하고 이제 뭐 해외 공연도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이렇게 인터뷰 하잖아요. 근데 보면 굉장히 상당한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미드를 보면서 영어 공부를 했다라고 해요. 처음에 저도 그 영상 이렇게 보면서 뭐 해외파인가? 유학 갔다 온 아이인가? 아니면 교포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가본 적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미드를 열심히 보면서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영어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아이의 관심 있는 부분에 회화를 좀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라도 아이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더빙된 거 말고요. 네, 원어민 발음 그대로 나오는 원본 영상을 좀 이렇게 너무 많이 틀어주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간에 그걸 반복해서 아이가 흥미있어 하는 거니까 그걸 자주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귀에 들어오고 그걸 익숙하게 나중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자극이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의 자부담을 많이 들어가는 이제 교육비를 충당하시면서까지 영어 유치원을 보냈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살짝 말씀드렸는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종류가 좀 많아요. 네. 이제 나라에서 하는 것이냐 개인이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차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간제로 얼마큼 더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나이별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놔가지고 조금 많거든요. 이 부분은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요. 직장에서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의 가정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은 규모 차이도 많고요. 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가정 어린이집도 여기 민간에 속해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시간별로 먼저 보면은요. 일반 어린이집은 7시 반에서 7시 반까지 운영하는 곳이 일반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리고 시간 연장이라고 하면은 7시 반보다 조금 더 연장된 9시 반까지, 밤 9시 반까지 하는 곳이고요. 또 휴일까지 보육을 하는 그런 곳도 있고요.
그리고 영아 전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령별로 해가지고 더 어린 영아가 있을 수 있는, 더 어린 영아가 다니는 그런 어린이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치원도 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국립이 있고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어요. 사립은 개인이 하는 거고요. 공립은 학교에 같이 병설로 같이 있거나 또는 따로 건물을 세워서 단설로 있는, 이렇게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유사기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네, 이 많은 기관들 중에서 우리에게 맞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기관은 도대체 어딘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먼저 정보를 열심히 찾으셔야겠죠.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추천받기도 하시고 정보를 수집하셔가지고 이 많은 데를 다 다닐 수는 없어요. 네, 발품을 아무리 많이 파셔도 다 다닐 수는 없으시고 몇 군데를 추려서 이제 이게 좀 좁혀지셨잖아요. 좁혀지면 어머님, 아버님이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다닐 원을 이런 기준으로 해야겠다. 이제 이런 걸 찾겠다라고 하시면은 그쪽으로 찾으셔가지고 몇 군데를 추려서 상담을 이제 잡으시고 가서 들어보시고 둘러보시고 그러시는 거죠. 다니시면서 몇 군데 보시다 보면은 좀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원장님의 운영 마인드도 중요하고요. 듣다 보면은 여기는 교육이 이런 특성화된 그런 부분이 있네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을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완벽한 어린이집은 없거든요. 부모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곳은 없어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더 마음이 가는지, 우리 아이한테 어느 쪽이 좀 더 유익할지, 조금 더 잘 맞을지 이런 부분만 좀 따져보시면서 찾아가시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가 성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의 성향이 좀 조용한 아이거나 내성적이거나 또 아주 쾌활하고 활발해서 이런 조건으로 이런 기준으로 기관을 찾는다든지, 또는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선택의 폭이 조금 좁혀지겠죠. 일단은 부모님의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맞춰서 그 기관을 찾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이 좀 머셔가지고 7시 반까지도 도착을 만약에 못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야간 연장이 되는 9시 반까지 운영하는 곳을 찾으셔야 하잖아요. 네. 그리고 휴일에도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 휴일 보육까지도 가능한 곳을 찾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편안하게, 안전하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원을 먼저 찾아보시고 그 중에서 몇 군데를 추려가지고 또 그중에서 고르시면 되는 거죠. 부모님이 우리 아이한테 맞는 곳이 그래도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라고 결정을 하셨다면요, 일단 열린 마음으로, 일단 신뢰하는 마음으로 신뢰할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잘 부탁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고 이제 보내시면 되잖아요. 영유아기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자라날 때 그 인격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태어나서부터 아주 어린 연령이지만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동일한 그 시기 연령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으로 일관성 있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아이들한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성인으로서 완전한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교육을 제시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요 첫 걸음, 아니 어쩌면 가정 어린이집에서 또 작은 소규모의 어린이집에서 이제는 어린이집도 괜찮지만 우리 아이는 체육도 워낙 운동도 좋아하는 아이니까 유아체능단, 또는 그래도 우리 아이는 영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으니까 영어에 좀 아이가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겠어. 아니 우리 아이는 내가 좀 교육적으로 시간도 좀 충분하고 아이가 교육에 대해 좀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을 보내야겠어 라고 부모님들마다 생각이 다르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내셨으면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제공을 잘 받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분들이 협조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또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유아기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불가역성 이렇게 4가지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늑대 소년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제 시기에
교육을 받지 못하면 아이가 말도 할 수 없고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적기에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 때문에 유아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유아교육은 이게 좀 전통성 있는 그런 교육으로 나라에서 인정하는 교육은 바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요 두 군데라는 것을 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우리 아이가 장애가 좀 있거나 아니면은 그 경계선상에 있는 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발달이 좀 늦거나 이러면서, 좀 이렇게 경계선상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으셨으면, 어린이집 중에는 장애 통합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도 물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